라디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이성만 국회의원은 폭염,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복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기후위기와 또 코로나 시대 에너지복지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부평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캠프 마켓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성만입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또 기승이네요. 글쎄요, 하여튼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늘도 한 300명 정도 확진이 맞아요. 생겼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여러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네. 또 지난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막 굉장히 이태원. 많았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질병본부나 또 국민들이 참 협력을 해서 잘 대처했고요. 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단합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같이 참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진짜 방역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독하고 마이크도 금방 제가 소독함을 했는데 우리 작가님 또 하시더라고요. 예. 2차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동안은 기후 변화라고 했는데 이제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올 여름만 봐도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장마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점점 장마가 우리 어렸을 때 또 예년과 같은 그런 장마가 아니다. 달라요. 물줄기의 내용도 다르고 또 예전에는 장마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슬부슬 이렇게 꾸준히 오잖아요. 그렇죠. 큰 비가 한꺼번에 오기보다는. 근데 예. 지금은 뭐 쏟아졌다가 네. 갑자기 해가 떴다가 또 동남아시아 쏟아졌다가. 그런 지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스콜 현상 네, 같고요. 맞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폭우가 쏟아져서 난리라고 하는데 70일간 비가 왔다는 겁니다. 중국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기후 문제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고요. 네. 예상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 전선이 이제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네. 지금 폭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최소 온도가 뭐 35도 이상 네네. 또 높은 데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고 위기네요.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는요. 네네. 예. 이 기후 위기 시대 에너지 복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것도 힘들어서 폭염 오면은 원래 그 무더위 쉼터 운영하기로 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어렵게 됐죠. 그것도 어렵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게 됐고요. 네. 결국은 이런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여러 폭염이라든지 또는 많은 장마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를 통해서 사실 이겨내는 거거든요. 사람의 자발적인 힘에 의하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냉방이라든지 또는 네. 온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겨나는데 문제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네네.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이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런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책무의식을 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복지 차원의 국민들의 어떤 안정을 꾀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더위에 뭐 난방 뭐 하는 거, 냉방 비용 이런 거 힘들어서 못 하는 분들 많고 제가 어젠가 뉴스 봤더니 일본에서 열사병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사병하고 코로나 위기하고 네.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열사병에 의한 증상과 코로나에 의한 증상이 서로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학조사를 하지 않는 한 네네. 그 증상만 보고 저거는 열사병이다가 전 코로나다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쓰러지고 나면 저거 열사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코로나 증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면역력 떨어지고 발열 증상 나타나고 예,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진행된 내용들도 점검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짚어봤는지 그리고 개선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등장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에너지 복지라는 차원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도 네. 이제 혹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일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땜빵식으로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네. 법적으로 대상은 대체 누구며 그다음에 에너지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얼마큼 맞출 것인지 또는 대상자들한테 얼마나 지원할 건지 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 말에 이런 네. 걸 좀 정리하다가 그것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아하. 그게 중단이 됐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어받고 21대 때 와서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해서 체계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더운 날씨가 계속됐다든지 하는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됐다든지 하는 네. 그런 증상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네. 기준의 상황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정부 시스템으로 체제적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기준과 원칙을 잡는 데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서 또 에너지를 또 준다는 문제가 또 이게 화석 연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에너지 복지 문제가 잘못하면 또 이런 CO2 문제를 야기시켜서 또 다른 또 에너지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네네.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재생에너지와 연관시켜서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도 네. 에너지 복지를 이뤄내는 요 체계를 지금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더 한 차원 높은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논의야 네. 이제 심도 있게 다각도의 방안을 다 갖고 논의를 하는 거고요. 네. 뭐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에너지 빈곤 없애기 위한 앞으로 대책 나왔나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크게 두 가지 문제예요. 네. 첫 번째 그 효율화의 문제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에너지 빈곤 상태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주거 환경, 네. 또 열악한 에너지 전달 체계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 네. 이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에너지를 일정 부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것이 잘못하면 에너지를 과도 사용하는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핵심 과제이고요. 네. 요것이 되게 되면 일단은 좀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 어려우신 분 같은 경우에 환경 자체를 네. 사는 거주 공간의 환경 자체를 에너지 시스템적으로 좀 방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네. 또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보급받아서 갈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어떤 법적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또 국회에 있었던 토론회 내용 들어봤고요. 네. 그걸 잠시 후에 이제 15분 교통 정보 듣고 와서는 또 인천의 이슈, 부평 캠프마켓 이야기 해볼 거예요. 우리 뭐 부평에 계신 분들 또 인천에 또 이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또 우리 위원님께 궁금하신 점 문자로 물어봐 주세요. 예, 응원 문자도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15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TVN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이경민 캐스터. 네, 인천을 포함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시각 기온 서울이 29도, 고양 27도, 인천 26도 가리키고 남부지방에서는 대구가 32도로 특히 영남 지역에서 더위가 심합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 각종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도 맑은 하늘 드러나겠지만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폭염이 절정에 달하다가 모레부터 더위의 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겠습니다. 현재 장제로 장제고가교에서 삼산 사거리 방향 차간격 바짝 좁혀 지납니다. 건지로 성남 사거리에서 건지 3거리 방향 지정체 반복하는 모습이고요. 남동대로 방죽들 3거리에서 전제울 4거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매서울로 전제울 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사거리까지 양방향 신호 2번은 필요하겠습니다. 경환대로 문학경기장 정문에서 승악 사거리 구간 정체고요. 끝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2터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입니다. 15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수정의 달리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5001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인교통방송의 달리는 라디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부평갑의 우리 이성만 국회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평으로 옵니다. 지역 얘기 나눠봐야죠. 부평의 가장 큰 이슈 부평 캠프마켓인데 80년 만에 돌려받은 공간 중에 일부가 우선 10월에 개방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개봉박두.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면적이 한 44만 제곱미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미군들이 계속 쓰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빵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빵을 생산해서 저 일본에 있는 네. 오키나와까지 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미군들을 위한 빵 만드는 그렇죠, 공장인 그렇죠. 거죠? 미군들을 네, 위한 네. 빵이죠. 한국에서 파는 빵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빵 공장은 지금도 가동이 되고 네. 있고 또 올 연말까지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반환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한 반절돼요. 그게 한 22만 제곱미터가 되고 네. 나머지 22만 제곱미터 중에서 네. 그 북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환경 오염이 좀 심해서 네네. 다이옥신 등 환경 오염이 심해서 지금 정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다 보면 거기는 이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반면에 그 남쪽에 있는 한 네. 10만 제곱미터는 야구장으로 쓰던 곳이에요. 예. 야구장 또는 그쪽에 이제 무대도 있고 네. 서로 이런 야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이런 다이옥신이라든지 발암물질 오염은 없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 중에서 좀 깨끗한 부분 정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오염도가 낮아서 금방 그 환경 정화가 가능한 부분 네. 그런 부분 위주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인천시가 이런 토지 지가 전체 부분에 중에서 약 한 5,600억 정도를 이미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지불을 하면 전체 토지에 지금 얘기했던 빵 공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소유권을 인천에 넘겨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서 네, 네.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네. 우리 시민들한테 그동안 말로만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그러게요. 20년 끌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변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하여튼 10월 달까지는 네. 어떻게 하든 부분적으로도 개방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공약이기도 하셨잖아요. 발빠르게 추진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저도 공약이고 네. 또 우리 을구 쪽에 홍영표 우리 의원님도 그 네. 공약이신데 네. 홍영표 의원님이 또 국방위원이셔요. 아. 또 뭐 지난번에 또 원내대표도 지나셨고 네네. 또 지난번에도 또 국방위도 했었고 20대 때도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많이 진행하시는데 네. 제가 처음 들어가고 약간 혜택을 보는 꼴이죠 아하, 사실은. 두 분이 갑을이 같이 부평 예. 뭉치셔서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공간이 뭐 야구장이었던 거, 뭐 무대도 있는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는 이제 개방되면 어떻게 쓰입니까? 그 이제 원형을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있던 빵 공장이 됐든 야구장 또 여기 무대에 있는 곳은 그대로 원형을 보존을 하고 네.
그다음에 공원으로 쓰이게 되는 공원으로? 거예요. 예, 네. 공원으로 쓰이게 돼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들이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용이 될 텐데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장 주변 이쪽 지역이 다이옥신 등 발암 물질은 없지만 네. 그래도 중금속이라든지 예, 예. 또는 유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기존에 이제 건물 있는 곳에서 음. 건물의 어떤 창고 같은 데서 물건을 보관하다가 좀 떨어진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화 작업을 추가로 저희가 또 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원래 있던 공간이 있고 오염된 공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 사이에서는 펜스가 두려워진다고 하는데 이 안전 펜스 두르면은 뭐 유해 물질 오염된 거랑 상관없을까요? 아이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어차피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네. 보통 땅 속으로 많이 침하가 된 겁니다. 땅 속으로 많이 침하가 돼서 이게 땅 위에 있어서 이렇게 뭐 네. 왔다 갔다 이렇게 요새 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네. 이 땅 속으로 침하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중금속이 오염돼 있다 그러면 그쪽에 땅 일대를 파서 네. 새 흙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캐낸 흙 같은 경우 네네. 오염된 흙 같은 경우에는 정화 시설에 넣어서 네.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역학 조사를 해서 네. 깨끗한 부위는 그대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민들이 거기서 이제 그 지금 개방하는 곳이 특히 건물이 있는 부분이 이제 구퉁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앙 공간은 거의 뭐 괜찮아요? 오염이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뭐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뭐 예.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주안 장로교회 이제 맞은편 쪽 일대입니다. 네. 일대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빵 공장 위쪽이에요. 지금 개방한다는데 빵 공장 아래쪽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2022년 9월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그 펜스를 완전히 왜냐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지하에 침하되어 있는데 네. 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은 공기 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버려 두면 상관이 없는데 파내면 거기 있는 것이 그렇죠. 솟아오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높은 펜스로 막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그 판에서 올라오는 다이옥신을 공기 흡입기로 그대로 빨아들여서 네. 문제가 없게는 진행을 합니다. 아. 그래서 현재는 이거와 관련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 세척 시설이라든지 네. 또는 그러니까 열에 취약합니다. 다이옥신이. 오염물질들이. 그래서 네. 열적 처리 시설 같은 다 설치가 이제 완료됐고 네. 이제 부분 이제 저희들이 역학 조사를 통해서 오염이 된 곳을 한 군데 세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9월이니까 이제 내후년 딱 2년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저희들이 한 680억 정도 예산을 네. 들여서 그걸 깨끗하게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종민님께서 여러 역사의 흔적이 있는 캠프마켓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니까 기대돼요 해주셨고요. 그리고 9628번이 응원하고 지지 보냅니다. 다시 일어난 코로나19 위기에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시민단체와 또 시민들이 이 토양 오염 정화 작업 진행되는 거 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 뭐 전광판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예, 이게 네. 이제 요새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네. 투명성과 객관성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작업장 내 그 CCTV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오. CCTV를 다 설치를 해서 네. 움직이는 게 다 촬영이 되고 있고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평구 홈페이지에 아, 그래요? 구청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다 개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몇 분 주민들이 이제 네. 전광판으로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예산이 또 그렇죠. 돈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 네. 또 이 컴퓨터 앉아서 클릭만 좀 해주시면 네네.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니까. 작업 영상을 실시간 예, CCTV를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CCTV로 그 찍고 예. 그거를 바로 부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저희가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투명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반환과 동시에 논란 많았던 오염 이 비용 있잖아요. 정화 비용. 예. 이 미군에서 쓰던 땅이 오염됐으니까 미군이 내야 된다. 뭐 시민단체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 사업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딱 맞죠. 왜냐하면 오염을 일으킨 주체가 그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우리 캠프마켓에서 지금 정화하는 비용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80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네네. 해당되는 토지를 정화한 비용이 약 2,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다 이제 우리나라 자체 예산으로 했고 네. 또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땅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금 국방부 소유 땅이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천시 소유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땅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지금까지 치러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500억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러 반환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인천시가 인천시 돈이 됐든 국방부 돈이 됐든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현재 소파의 규정에 의하면 네. 환경 비용을 네. 이제 청구할 수는 없게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둔비 이제 우리 비용 문제를 서로 분담하는 네네네. 그런 협상을 지금 주둔비 협상하는 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과 같이. 그래서 분담하는 협상을 할 때 우리도 이제 이런 비용은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이런 환경 문제가 생기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네. 원인 있는 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역할도 이제 해주셔야죠.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유, 자,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참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는 나라고 네. 그런 이유로 해서 네. 경제 활동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 평가할 때도 전체 30개국 중에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는 이제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기치 않게 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확산돼서 마음이 아픈데요. 네. 함께 힘을 합친다면 네.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 저력으로 같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국회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마음. 처음 도전할